자, 지문 필기 같이 바로 시작할게요, 여러분. 칠판 좀 이따가 시간 드릴 때 더 필기 하시고. 자, 우리 항상 이제 배웠다시피 일단락은 주제 세팅으로 들어갑니다. 주제, 토픽, 세팅, TS라고 적고 들어갈 거예요. 하드디스크는 고속으로 회전하는 디스크 표면 데이터를 저장한다. 자, 그런데 봐봐, 얘들아. 이런 걸 모르면 기본적으로 국어는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드디스크를 처음 듣는다 이러면 이 친구들은 상당히 국어가 어려워지는 거고, 단어 뜻은 열심히 찾아 외우셔야 돼요. 우리가 영어 공부하면서 모르는 단어 나오면 찾아 외우듯이 국어도 모르는 단어 나오면 찾아 외우셔야 돼요. 국어는 이제 어느 정도 지식을 기반합니다.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할게요. 여러분 컴퓨터 다 있고, 이제 요즘은 사실 하드디스크도 아니고 SSD라든지 여러 가지 저장 장치로 넘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수능 시험에서는 그런 저장 장치에 대해서 나올 거야. 자, 그런데 얘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모른다면 예전에 출제됐던 것들 바탕으로 얘를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지금 대치에 한 8개 정도 학교, 대구에 한 15개 정도 학교, 부산에 한 12개 정도 학교, 창원에 10개 정도 학교, 작년 올해 한 50개 정도 학교를 분석하다 보니까 최상위권 또는 뭐 자사고 또는 뭐 국제고 이런 데서는 고2 때부터 수능으로 내요, 문제를 그냥. 그런데 최근 수능으로 못 내요.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다루는 저 정도의 지문을 그대로 내신에 변형해서 내는 학교들이 꽤 있고요. 이제 지금 여러분이 이제 3월 첫 개학을 했고, 이제 2일차잖아요. 아직 국어 수업을 안 한 학교도 있고, 한 학교도 있는데, 이 지역의 80%는 문학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문학 중심으로 할 건데, 그러다 보면은 독서에서 얻을 수 있는 국어 감각이나 국어 실력이 전혀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따로 공부를 하지 않을 거라는 거 어차피 알기 때문에 하시는 학생들은 하시면 참 훌륭하고 좋고요. 수업 시간에 제가 한두 지문 정도는 항상 감유지를 시켜드리고 나머지는 문학 중심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걸 하는 거고, 되게 고심해서 선별한 지문들이라는 거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다시 하드디스크 집에 있는 컴퓨터의 저장 장치입니다. 다시 이쪽으로 오십시오. 자, 내가 수업 중간에 이렇게 끊고 설명하는 이유는 이게 실제 여러분이 읽으면서 일어나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 그냥 쭉쭉 읽는다고 이해되지 않아요. 이게 쭉쭉 읽었을 때 이해되는 수준은 초등학교 잼민이 수준이에요. 이게 그냥 중학생 수준이에요. 이제 고3 다 될 거고 수능 쳐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 정도 문장 처리하시면서 뭐 아는 정보 또는 하드디스크 저장, 그래서 무슨 원리가 나올지, 자 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게 기본적으로 과학기술 지문이잖아. 쓰세요. 하드디스크 나온 순간 기술이지. 그럼 어떤 기술 원리를 다룰지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가야 돼. 이건 원리의 지문이니까 어떤 원리 나올지를 준비해야지. 그런데 딱 보자마자 그림이 있잖아요. 그럼 그림에 대한 설명부터 할 거야. 옆에다 그래서 그림 이해라고 적어두세요. 그냥 뭐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냥 이거예요. 내 수업 지금 처음 들어온 학생들 약간 벙칠 수 있는데 그냥 이게 맞아, 얘들아. 이게 맞아. 국어는 그냥 이거야. 선생님이 대한민국 1등이고요. 그냥 이게 정확해요. 인간 강사, 사교육 강사 통틀어서 내가 제일 정확해, 그냥. 그럼 말할 필요가 없어. 평가원 교수님 내려오시지 않는 이상 내려오시지도 않아. 어차피 그냥 이게 가장 정확한 거니까 이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다 이상한 쌉소리 듣고 다니지 마세요. 다 개소리입니다. 자, 봅시다. 하드디스크는 고속으로 회전하는 디스크 표면에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데이터는 동시문으로 트랙이 저장되는데, 잘 봐요. 지금까지 수업 들었던 학생들은 알죠? 항상 제가 얘기했던 거, 주제는 반복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가장 정보 가치가 높은 주제를 잡는 게 핵심인데, 반복되는 단어를 보니까 뭐니? 데이터 저장. 보이죠? 그러면서 항상 얘기했죠? 1단락 후반부에도 2단락 초반부로 넘어가는 이쪽이 주제 세팅, 핫플레이스라 그랬었고, 주제가 세팅되는, 토픽이 세팅되는 핫플레이스, 줄여서 TSHP라고 쓸게요. 토픽 세팅 핫플레이스. 역시 우리 예상대로 주제는 여기 세팅이 딱 됐고, 그래 주제 디스크 스케줄링이에요. 디스크 스케줄링의 목표는 접근 시간을 최소로 만드는 거고요. 자, 그럼 접근 시간이 뭐였는지 아까 읽었어야 되죠? 접근 시간은 뭐래요? 이게 두 가지래요. 첫 번째.
이런 시간. 접근 시간 다시 한번 뭐라고? 탐색 시간, 대기 시간. 됐죠? 일단락 정보 이걸로 끝이라고요. 그러니까. 됐죠? 디스크 스케줄링을 통해서 접근 시간은 최소로 만든다. 접근 시간은 탐색 시간 플러스 대기 시간이다. 됐죠? 탐색 시간 말 그대로 탐색하는 시간. 대기 시간 기다리는 시간. 됐죠? 그럼 뭔가 스케줄을 짜가지고 탐색 시간과 대기 시간을 줄이겠다. 됐죠? 그러면 그 핵심 원리는 뭐겠어요? 어떤 방법으로 디스크 스케줄링에서 시간을 줄일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연습한 대로 그 원리가 그래 주제가 될 거고 2단락, 3단락, 4단락에서 FC, FS, SSTF, 스캔, 룩 방식을 설명할 거야. 그리고 그 원리와 사례를 다뤄줄 거고 장단점이 나와서 그 단점은 보완해주는 형태로 그런 전개가 될 겁니다. 됐습니까? 깔끔하게 이거 그냥 표 처리하시면 답 다 나와요. 제가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선생님 왜 그렇게 풀어야 되나요? 라고 항상 물어보는데 그럼 항상 뭐 보여줄지 알죠? 여러분 교과서 그냥 보여주잖아요. 제가. 여러분 교과서 보시면 수학에서 학습활동이 그대로 수능 유형이고 내신 유형이잖아. 국어도 교과서, 독서 교과서 딱 보시면 학습활동이 바로 수능 유형이라니까요. 학습활동 딱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체 구조와 중심 내용을 파악해라. 문단별 중심 내용 잡아라. 문단별로 구조 잡아라. 보이죠?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을 위계적으로 파악해라 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걸 오지선다로 물어보면 수능 객관식 문제. 오케이? 서답형으로 보면 내신 문제.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냥 깔끔하게 이거예요. 그냥 따라오세요. 제발 이상한 얘기 그만하시고 이게 맞아. 학교 선생님도 참고하시는 자료고 영상이고 교재. 저희가 매년 수십 수백 명 교사분들께 수능 연구 자료 드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걸 뽑아내는 게 핵심이야. 자, 그러면 이제 제 수업 좀 들었으면 잡히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1단락은 주제 세팅하는 단락이니까 우리가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주제를 잡을 생각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 거고 주제는 일단 반복이 돼요. 그럼 제일 많이 반복되는 거 데이터 저장. 근데 데이터 저장 원리를 얘기하고 싶은 건가? 그림 얘기하고 끝났는데 그런데 이제 후반부로 가면은 앞쪽에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있잖아. 뭐 때문이야? 시간이란 말이 계속 반복돼요. 접근 시간. 그러네. 우리가 데이터 하나 읽고 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성능에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면 시간을 줄여줘야 성능이 좋은 거겠구나. 아, 결국 이 지문은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접근 시간 1번, 접근 시간 2번, 그리고 접근 시간 3번. 특히 주제가 세팅되는 여기에 세팅된 걸 보면 접근 시간을 줄여주는 디스크 스케줄링 방법이 그래 주제라는 게 보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꾸 쓸데없는 정보들이 어그로 끌릴 필요가 전혀 없고. 됐어요, 여기까지? 하나 더. 그림 이해는 하고 가야 되니까 잠깐 이 그림 설명만 좀 할게요.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하드디스크 이제 뜯어보면 이렇게 생겼나 봐요. 그래서 여기가 원의 중심, 동심 원이들이겠죠. 잠깐 설명할게. 비슷한 지문으로 CD 드라이브 지문이 있었어요. 그거는 나선형 구조라 그래. 나사의 선 모양이요. 모르면 사전 찾아보면 다 있어요. 동심원은 말 그대로 중심이 같은 원이야. 같을 동 중심심 원을 자. 그래서 중심이 같은 원으로 돼 있는 거고 그걸 이렇게 3D로 옆면에서 본 거겠죠. 위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의 트랙에는 섹터를 구분해가지고 섹터 하나하나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나 보구나. 이 정도. 됐죠? 그래서 그림하고 텍스트 왔다 갔다 하시면서 처리하는 거. 글과 그림의 상호작용이라는 독서 개념이고요. 이 정도 이해되셨으면 넘어갈게요. 자, 2단락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억. 200개의 트랙이 있는 예시를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안쪽 트랙이 0번이고 이제 해볼 거야. 자, 그러면 주어진 건 뭐냐면 99, 35 등등등이 주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은 그냥 나한테 가까운 것부터 처리하면 되나? 또는 들어온 순서부터 하면 되나? 여기는 들어온 순서네요. 현관표 몇 줄. FC, FS. 자, 디스크 스케줄링이 주제라고 했고 디스크 스케줄링이 주제이기 때문에 FC, FS 첫 번째 방법이겠죠? 이 첫 번째 방법은 어떤 방법이다? 요청순이다. 원리는 요청순이래요. 됐죠? 그러면 현재 54에 있고요. 요청순이니까 54를 처리한 다음에 예 순서대로 처리하겠네요. 됐죠? 이거를 언제 다도하고 있을래? 그냥 그런가 보다. 자,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팁 수치 발췌독이라고. 어차피 숫자는 기억 못합니다.
숫자는 그냥 나중에 필요하면 발췌도 오세요. 어차피 기억 안 납니다. 자, 그러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비효율적이잖아. 막 갑자기 1번 99번, 뭐 1번, 2번 200 왔다 갔다 끝날 거 아니야. 그럼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3단락 만일 세모 필기 따라하고 있죠? 조금만 호흡 좀 고를게요. 지문에서 명시적으로 이게 문제라고 하진 않았지만 훨씬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잖아요. 이런 방법을 뭐라 그런다? SSTF 스케줄링. 됐죠? 어떻게? 가장 가까운 순서부터. 더 따라오세요. 이렇게 하겠다고. 됐죠? 요청수는 했더니 명시적이진 않지만 너무 길게 걸렸나 봐. 해결하려고 가까운 순서로 가져왔나 봐. 필기하세요. 근데 혹시 필기 못하는 학생은 제가 캡처해서 단톡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비대면을 듣는 학생들 부지런히 따라오시고 못 따라온 건 또 편하게 질문하시는 거 알죠? 자, 그리고 이 세모 치는 거 표지판이라고 했습니다. 표지, 지시표지 연결, 다시 지시표지. 그러면 이러한 방식 SSTF 이 방법 3단락의 글의 주제라는 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SSTF라는 게 당연히 보였고 당연히 이걸 쓴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이 SC, FC, FS 스케줄링이라는 놈은 이동거리가 기나 봐. 그걸 짧게 만들어주는 장점, 탐색 시간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겠죠. 하지만 또 단점이 있어요. 어떻게 된대요? 현재 위치로부터 먼 트랙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처리가 미뤄질 수밖에 없겠고 이러한 것을 해결하는 게 바로 스캔의 방식인가 봐요. 4단락. 그럼 스캔 방식은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경로에 있는 거 다 처리하는 거래요. 그래서 봤더니 이런 식으로 54에서 35 방향으로 갔으면 35, 15, 0까지 가서 다 처리하고 돌아오면서 있는 66, 99, 123을 다 처리하나 봐요. 그러면 아까보다 소폭 늘긴 했지만 어쨌든 저 멀리 있는 놈들이 주로 들어왔을 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자, 그러면 또 문제가 있나? 또 문제가 있네요. 어떻게? 이때 이 방법을 쓰면 이런 문제 때문에 장점은 있지만 룩 방식이라는 게 또 해결 방법인가 봐요. 얘는 어떻게 하냐? 현관표 밑줄. 됐죠. 그래서 정리하면 스캔 방식은 0에서 200으로 다시 200에서 0으로 오면서 처리를 하는 거고요. 룩 방식은 그렇게 처리하지만 최소값에서 최대값으로 가면서 처리하든지 반대로 최대값에서 최소값으로 오면서 처리하겠다. 보시면 알겠죠. 지금 글의 정보는 저 정도면 약 450단어 정도 되는 굉장히 사실 요즘 수능 치면은 많지 않은 정보예요. 450단어 안 되겠다. 한 350단어? 그런데 이 350단어가 결국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정도의 개념 정리로 다 털리는 거예요. 수능 항상 이래요. 왜? 요즘 시대는 정보량이 터져나고요. 그 터져나간 정보를 효율적으로 유의미하게 처리해내려면 구조 잡아서 가치 판단에 이렇게 처리하는 게 핵심이고 그냥 교과서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교과서대로 이렇게 하는 것 뿐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 되고 어디에 세모 치고 어디 형광 치고 어디 밑줄 치는지는 여러분 보충 영상이나 수업 진도 따라오면서 감각이 익혀지실 테니까 첫 수를 배부를 수 없으니까 너무 막 부담 갖지 말고 잘 따라오시면 돼요. 느낌 딱 보이죠?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처리하긴 한 거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정보들, 가치 있는 정보들 글 쓴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잡아줬고 특히 좀 주목시켜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제가 세팅되는 게 보통 1단락 끝 2단락 초반부에 여기라고 했었고 얘가 세팅되고 나면 이렇게 주제 흐름이 보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단락에서 주제 세팅된 게 글 전체 흐름에 영향을 주는 것도 봐주시면 훨씬 편할 거예요. 디스크 스케줄링 4가지가 글의 주제로 흐름이 있구나. 그러면 당연히 얘는 같은 방법이니까 행과 열의 정보
구분해서 표로 처리하는 게 가장 깔끔했던 정보였던 거예요. 이대로 연습을 잘 해주시고 이건 좀 이따 캡처해서 보내드릴게요. 자, 간단히 설명은 이겁니다. 디스크 스케줄링이라는 건 접근 시간을 줄이는 거야. 어떻게 줄여줄 거야? 자, 일단 FCFS는 데이터 들어온 요청 순서대로 처리한대요. 그럼 당연히 왔다 갔다 하겠지. 그래서 SSTF는 가까운 놈들부터 하나씩 처리하겠대. 그랬더니 멀리 있는 놈들은 처리가 안 돼버려. 그 0부터 200까지 가면서 쫙 처리, 다시 200부터 0까지 오면서 쫙 처리. 단점은 굳이 안 가도 되는 0을 가야 되잖아. 오케이, 최소값부터 최대값, 최대값부터 최소값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처리하자. 룩 방식 끝. 이해 안 될 게 없어. 그냥 이 지문 이거 설명 끝이야. 다 풀려요, 그러면. 다시 설명한다. 두 번째 설명이에요. 표정 보니까 뭔가 벙쪄 있는데 하드디스크의 접근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디스크 스케줄링이라는 걸 쓴다. 네 가지가 있다. 얘는 순서대로 처리한다. 얘는 가까운 것부터 처리한다. 얘는 0부터 200, 다시 200부터 0까지. 얘는 최대 최소만 왔다 갔다 끝. 됐죠? 그럼 바로 이런 문제 바로 풀립니다. 45번 봅시다. 자, 보세요. 지금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운 대로 FCFS는 요청순이잖아. 밑에다 써볼게요. 위에다 써볼까? 여기다 써볼게요. FCFS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청순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98, 그 다음에 183 이렇게 가야 돼. 근데 지금 50번에서 98, 잠깐만. 지금 50번에서 53번 쪽으로 가서 그 다음 FCFS는 요청순이니까 98로 가야 되는데 그 다음 183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 나는 보니까 98 다음 183 안 갔잖아. 121 갔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FCFS 가는 지금 거꾸로 37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FCFS는 가나는 둘 다 될 수가 없는 거고. 자, 두 번째 방식은 뭐였냐면 SSTF였어요. SSTF는 가까운 놈부터 가는 거야. 그럼 현재 내가 지금 53에 있다면요. 현재 내가 지금 53에 있다면 54에 가까운 놈은 37 같죠? 98보다? 맞잖아. 그럼 가까운 곳으로 갔네? 37로 간 가가 되겠네. 그래서 얘는 가까운 순. 아, 맞잖아, 지금. 내가 처리해야 될 것들이 50번 처리하고 53번까지 왔다가 얘 순서대로 가면 FCFS. 53번에서 가까운 놈은 98번은 37이 가깝잖아요. 얼추 한 20 차이도 안 나는데 얘는 뭐 40 차이 가까이 나니까 37로 먼저 가면 SSTF. 가까운 순서대로 처리한 게 53에서 37로 간 SSTF 가네, 그러면. 그래서 가는 SSTF가 되겠죠. 맞죠? 그 다음 봅시다. 스캔 방식은 뭐예요? 0에서 200으로 쭉, 다시 200에서 0으로 쭉. 근데 봐봐. 0이나 200까지 간 놈이 지금 없잖아. 스캔 방식은 0, 200까지 왔다 갔다 해야 돼. 근데 0이나 200까지 간 놈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스캔이라는 놈은 0에서 200, 다시 200에서 0으로 가야 되는 건데 얘는 어디에도 가질 않았으니까 가나 누구도 스캔 방식은 될 수가 없죠. 룩 방식은 최대값, 최소값으로 간 거잖아. 자, 그럼 봐봐. 지금 얘가 보세요. 50번에서 53번으로 갔고 그 방향으로 최대값까지 가면 50에서 53 그리고 그 다음 들어온 98, 120이 최대값인 183까지 갔다가 없으니까 돌아와서 37, 14를 끝내겠네. 따라서 룩 방식이 나가 되겠네요. 그래서 가는 SSTF, 나는 룩 방식. 정답 3번 끝. 됐죠? 필기하시고 봐.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지문 내용 그대로 눈으로 왔다 갔다 한 거 풀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문 내용이 있으면 그걸 이렇게 이쪽으로 오세요. 구조나 가치 판단을 해서 원리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원리 이해된 거를 문제 상황에서 적용하는 능력까지 묻는 거잖아. 생각해봐. 얘네들이 1등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성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는 반복을 많이 해서 내신 1등급 나와봐야 이런 훈련을 미리미리 해놓지 않으면 수능에서 잘 나와야 3등급 최저 다 떨어지는 거야. 내신 1등급 받으면 뭐 할 거냐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국어라는 거는 내신하고 수능이 뿌리가 같기 때문에 근본부터 같이 탄탄히 할 수 있을 때 해놔야 여러분이 나중에 고생을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내신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쉬워, 얘들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신 어려운 학교 난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진심.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렵다며. 그건 장단 맞춰 주는 거야. 솔직히 내 입장에 보면 초등학생 문제 수준이에요. 그걸 자꾸 어렵다. 왜? 보통 사람들은 어려워야 하는데 나 혼자 쉽다 그러면 저 새끼는 뭔 소리를 하는 거지? 저 새끼는 서울대 나와가지고 공감 능력이 없나 보다. 이런 소리를 자꾸 하니까 그냥 그렇죠, 어렵죠, 이래 주는 거지. 실질적으로 만점자 28명 나오는 수능에 비하면 여러분 생각을 해봐. 내신은 어마어마하게 쉬운 거야. 차원이 다를 정도로 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 내신이 되게 깊이 있고 유의미한 학교들도 많고 또는 너무 쉬워가지고 내신만 대비하다가 수능에서 막 4등급 나오는 학교들도 많기 때문에 근본부터 다져서 내신 1등급 당연히 수능 당연히 1등급 해야 되는 걸 해가는 과정이니까 잘 따라오세요. 제발. 이겁니다. 이해 안 되면 질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44번 볼게요. 자, 봐봐. 이거는 자꾸 발췌도로 들어가면 답 없어. 생각을 해봐. 데이터라는 건 내가 쓰고 지우고 하는 거잖아. 인스타에 사진 올리려고 막 저장을 했어. 지웠어. 그럼 데이터가 1메가일 수도 있고 10메가일 수도 있잖아요. 무슨 얘기야, 그래서? 데이터에 따라 트랙당 섹터 수가 결정이 된다? 아니, 이거는 봐봐, 얘들아. 상식적으로 제조할 때 결정되겠지. 맞잖아요. 하드디스크 제조할 때 결정이 되지. 이해되셨어요? 하드디스크 제조할 때 결정이 되지. 왜 데이터가 얘를 결정을 하겠어요? 이럴 수는 있지. 데이터에 따라 저장되는 트랙당 섹터 수가 결정되는 이런 건 될 수가 있는데 트랙당 섹터 수는 애초에 하드디스크가 제조할 때 만드는 거고 데이터에 따라서 데이터 크기에 따라서는 뭐 몇 개 저장될 거냐는 바뀔 수 있겠지만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당연히 1번이지 뭐. 자, 2번. 자, 봐. 왜 주제를 잡으라고 했던 거 같이 판단하라 그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동거리가 늘어나면 왔다 갔다 많이 해야 되니까 당연히 시간도 늘어나겠죠. 3번. 디스크 스케줄링. 그래, 주제였잖아. 그래, 데이터들의 처리 순서를 결정해가지고 탐색 시간을 줄이는 게 얘의 목적이었잖아요. 자, 제가 C라고 적는 건 cause, 원인이고요. E라고 쓰는 건 effect, 결과예요. 그러니까 인과 구조를 잡을 때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인과 구조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니까 항상 CE로 쓰고 끝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기 시간. 아까도 얘기했지만 디스크 스케줄링 또는 이 하드디스크의 성능을 결정하는 접근 시간의 요소고고 대기 시간, 접근 시간 이런 거는 중요한 거니까 당연히 물어볼 수가 있고 역시나 중요한 정보들 확인됐고 1번 이상한데 발췌도에서 답 찾으시는지 했으면 보였을 거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필기 잘 따라오시고 그냥 이거야 얘들아. 제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제발 모르겠으면 그냥 이렇게 해. 니는 어차피 국어를 몰라. 국어 알아요? 저 물어볼게. 국어 시험 범위가 어떻게? 수능 국어 시험 범위가 뭐야? 문학의 정의 해봐요. 문학의 정의. 시의 정의 해봐요. 등차수열 정의할 수 있죠. 한간에 차가 같다. 등비수열 정의. 한간에 비가 같다. 문학에 대한 정의 해봐. 못하잖아. 아는 게 없다니까. 그냥 국어를 하고 있죠. 알고 하는 게 아니야. 수업 시간에 제대로 배워가세요, 여러분. 자, 46번 보겠습니다. 현재 헤드 위치가 0번이고요. 현재 대기 큐에는 요청만을 처리한다고 할 때 각 스케줄링 탐색 시간의 하부에 대한 비교로 옳은 것은 자, 봐.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 가지고 푸는 문제가 두 문제인 거야, 핵심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죠. FCFS는 요청 순으로 처리를 하고요. SSTF는 가까운 놈부터 하나씩 처리해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 예를 들어서 뭐 100이 왔다가 뭐 50이 왔다가 150이 왔다가 뭐 30이 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당연히 얘는 요청순이니까 100으로 갔다가 50 돌아왔다가 다시 여기 갔다 왔다 갔다 많이 하겠죠. 딱 봐도 시간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고 반면에 SSTF는 지금 얘네가 시작이 0에서 시작을 했잖아. 시작이 0에서 시작을 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SSTF는 가까운 순이니까 얘 30번이 가까이 있고 50번, 그 다음 100번, 그 다음 150번으로 갈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니? 표정 보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표정들인데 보세요. 이제 여러분 이게 동심원이잖아.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애들이 트랙이 1번 트랙, 2번 트랙, 3번 트랙, 200번 트랙까지 있을 거라고요. 지금 됐어요? 또 0번부터 199까지 있을 거라고. 왜 0번부터 199냐면 기계어는 숫자 1이 0부터 시작해요. 우리 자연계의 숫자는 자연수는 1부터잖아. 0은 자연수가 아니잖아. 중1 때 배웠어요, 여러분.
자연수는 1부터잖아. 기계어는 0부터예요. 그래서 이 컴퓨터 과학 기술에 관련된 거는 숫자를 0부터 세거든. 뭐 중요한 건 아니야. 코딩 배우면 나중에 알 건데 중요한 건 아니고. 다시 그럼 봐봐. 제일 가까운 게 0, 1, 2, 3 해가지고 199번 섹터까지 있는 놈이에요. 아니, 199번 트랙까지 있는 놈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나왔다시피 트랙 번호 0번부터 199번까지 있는 트랙인 거고, 아까 문제 풀었다시피 98, 183, 70, 37, 122, 14 순서대로 왔어요. 그럼 아까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FC, FS 순으로 왔다면은 요청 순으로 98, 183, 37, 122, 14 순으로 처리해야 될 거라고.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자, 마지막 문제 갈 겁니다. 자, 만약에 150, 150, 30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다면 이 순서대로 처리하면 FC, FS라고. 됐죠? 근데 봐, 가까운 순서대로 처리하면 얘는 30, 50, 100, 150 이 순서대로 처리하게. 가까운 순서니까. 이해되셨어요? 아직 이해가 안 돼? 심각한데 지금? 잠깐만. 0부터 200까지 200에서 다시 0으로 오는 거야. 0부터 200으로 가면서 처리하다 보면은 시작은 0이 시작했으니까 똑같이 30, 50, 100, 150 순서대로 처리하면 되고, 최소값에서 최대값으로 가면서 처리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0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최소값 30, 50, 100, 최대값 150에서 끝나겠죠. 근데 요청 순으로 들어온 얘만 따로 처리가 될 거 아니야.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내림차 순이냐 오름차 순이냐 예시를 줬어요. 내림차 순이 뭐야? 큰 놈부터 작은 놈으로 가는 거고, 오름차 순은 작은 놈에서 큰 거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문제 주어진 대로 내림차 순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180, 뭐 130 이런 게 주어졌다고 칩시다. FC, FS는 요청 순이니까 180, 130 순으로 처리를 하겠죠. 내림차 순이라면. SSTF는 가까운 순이니까 0에서 시작했을 때 가까운 놈은 30, 그 다음 가까운 건 100, 그 다음 가까운 건 180이라고요. 오케이? 야, 니네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건 간단한 거. 어차피 못 읽는데 자꾸 읽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냥 이거야. 그냥 수업 내용을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자꾸 머릿속에서 읽었던 정보랑 수업 내용하고 충돌나니까 뭔 소리지 이러고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냥 이거라니까. 얼마나 쉬워 봐봐. 12개 정보로 털어냈잖아. 그럼 이렇게 하는 연습을 해야지. 자꾸 나 이렇게 읽었는데 뭔 소리지 이러고 있으면 어차피 안 돼. 니네는 어차피 국어 못 푼다고 생각을 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일반계고 내신 1등급은 수능 그냥 3등급도 안 돼. 미안하지만이 아니라 그냥 팩트야 그건. 일반계고 내신 1등급이라고 수능 3등급이라니까요. 근데 수능은 1등급 3에서 1을 올리는 것보다 1등급에서 100분이 98 올리는 게 10배 어렵고요. 100분이 98, 99, 100 사이가 어마어마하게 극간이 멀어요. 이 수업을 통해서 만점까지도 가능하게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 되게 쉬운 수준이야. 근데 여기서 헤매면 안 돼. 이게 헤맨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자꾸 자기가 읽는다는 얘기야. 읽지 마요,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림차순. 숫자가 작아지는 걸 내림차순이라고 하고, 요청순대로 처리한다. 근데 내림차순이 요청순으로 넣었다면 180, 130순으로 처리하겠죠. 그런데 얘는 이렇게 세 개 들어오면 가까운 놈부터 처리하는 건데 현재 0에 있다 그랬기 때문에 0, 30이 가깝고 그 다음 100이 가깝고 그 다음 180 가까우니까 이렇게 갈 거라고. 스캔도 0에서 시작해서 30, 100, 180으로 처리하는 놈이라고요. 룩 같은 놈들도 마찬가지. 0에 시작해서 최소값 쭉 최대값까지. 최소값 30, 100, 최대값 180. 됐죠? 셋은 같겠네요. 얘는 다르겠네요. 됐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끝. 됐죠? 뒤지기 쉬운 거야. 그냥 이것만 하면 돼. 여기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뒤지기 쉬운 거라고. 저거 묻고 답 다 나왔잖아. 다시 한번 뭐 굳이 내가 얘기할 필요 없지만, 예. 서울대 나왔고요. 예. 전공했고요. 전국 70등 했었고요. 예. 뭐 이 정도 얘기했으면 알아먹었지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대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 과외부터 하면 20년 여러분 가르쳤고요. 인터넷 강의 메이저 인강 10년 넘었고요. 이 정도면 됐죠, 여러분? 네.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이게 맞아요, 여러분.
예, 지금 오늘 새로운 들어온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씨발 뭐 하는 거지 이런 표정이어가지고 제가 더 당황스러운데 이거고요. 자, 지문 보지 마. 필기 보고 44, 45, 46 정답만 잘 고민해 보세요. 오케이? 필기만 필기만. 그게 된 다음에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이거 손필기와 캡처해서 저희 같이 있는 단톡방에 드릴 테니까 필기를 할 때 여러분 읽지 말고 필기만 따라오고 필기 형광펜 밑줄 쳐진 것만 가지고 이해해서 정보 처리해 보세요. 바로 답 다 나올 겁니다. 지금 바로 올려드릴게요. 지금 오늘 새로운 친구들이 새 학기다 보니까 많아가지고 뭔가 약간 벙쪄 있는 표정들이 지금 있는데 예. 자, 5분 정도 필기 정리하고 뭐 쉬는 시간 가질 테니까 5분 정도 있다가 7시 50분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문 한 일만 하려고 그랬는데 2분의 2면 하나 더 해야 되잖아. 당황스럽네요, 여러분. 2분의 2면 얘도 안 되잖아. 괜찮은 질문인데.